창창조건헌은 대안입니다. 그 뜻은 평등을 기치로 결의 혼을 되살리고 태양의 힘으로써 대안을 밝힌다라는 말이에요. 창창조건 헌헌 대안, 창창조건 헌헌 대안, 창창조건 헌헌 대안. 자, 여기서 잠깐 한 1분 쉬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학문은 누구의 글도 정말 이제 믿을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답답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 어느 때도 묻지 않는 옥편에 있는 그대로 한글 사전에 있는 그대로 믿자는 거예요. 우리는 격까지 없는 거. 그걸 제가 이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잠깐 땀 닦을 좀 주실래요? 이게 아니 이건 이게 땀 닦을 거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내가 왜 이러고 여기 있어 집사님이 챙겨 놨을 거야. 벌써 45분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얘도 벌써 되잖아요. 네. 대통령실도 이렇게 더울 때는요 넥타이 안 매고 해요. 근데 얘가 에어컨이 이쪽까지 영향을 안 미치네. 밑에 선풍기를 하나 갖다 놔야 되겠네. 자, 선언사 한자는 창세 당시 천재께서 직접 지으신 우리글이다. 지금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자 우리글이라는 소리는 많이 하는데 이렇다 할 근거를 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될 만한 일들을 제가 작업을 해놓은 거고 그 백데이터는 무지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 없이 야 우리글 맞아. 궁금하면 여기 가서 물어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한자가 저거 진화인들 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뭔 소리? 너 일로 와봐. 그리고 그 백데이터는 어떻게 할 건가 하면은 제가 이제 55,000 율곡 양성 사업단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그 백데이터는 거기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자 한자라는 것은 삼극 사상을 앞세워 다시 마련된 세상사 전반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천재께서 창제한 완전히 새로운 체계의 문자 진서를 이루는 것이다. 이 한자의 원래 이름이 진서였던 거예요. 그 참진자를 보면요. 저 참진자를 보면은 이 비수비자죠. 눈목자. 그 다음에 천재를 뜻하는 순결원자. 그 다음에 여섯 육자가 합쳐진 건데 이걸 그러니까 천재와 그 안에 직녀목 그 다음에 그 아들 딸들이 엮어낸 게 참이라고 하던데 그건 오히려 적은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참진자예요. 참진자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삼극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저 한자라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이 저 한자라는 글을 갖다가 그대로 풀이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저기 한에 보면은 여기 삼극이 삼극 사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열십자가 더해진 겁니다. 아래 위에. 그래서 열십자는 영생을 말하는 거죠. 살았다 죽었다 하는 그리고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이 땅도 처음부터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 글자인데 요 글자는 옥편에는 있는데 이 글자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 뒤에 가면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저 상태를 그대로 풀어놓은 게 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삼극 사상을 앞세워 다시 마련된 세상사 전반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천재께 창제한 완전히 새로운 체계의 문자 진설을 이루는 것이다. 아까 말씀 비수비자 요거 있잖아요. 비수비자 여기 아들 자자로 표현이 됐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자라는 것은 요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자라는 것은 BC 128년경 한수변을 거점으로 살아가던 진화인들의 임금 유철이 여하한 과정을 거쳐 첨부의 역사서와 자전을 탈취한 후 동중서, 사마천, 허신 등을 시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상령이라는 개념을 이입해 원시화한 문자를 이루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원시화한 문자. 이 글자가 보면은 삼남한생의 이치를 다 담고 있는 글자예요. 근데 여기 지금 내가 이걸 왜 가냐면은 이 고기육자잖아요. 그죠? 이 고기육자인데 얘네들 이거 네이버 오편에 그냥 그대로 복사해 온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고기 덩어리고 돼지 비계도 있잖아요. 그죠? 고기 덩어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럼 이건 뜻도 없다는 거죠. 고기 덩어리를 단지 그림화하는 문자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 글자는 말이야. 아까 이 글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게 멀경자입니다. 이거는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 세상을 말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멀경자인데 멀경 안에 사람 인자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뜻인가? 이걸 왜 고기라고 하냐면은 이런 영토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숱한 선열들의 희생이 죽음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걸 고기라고 말하는 건데 그 선열대 피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쟤네들은 돼지고기래. 근데 원시화된 거 맞죠? 분명히. 이 화려한 문자 문명을 갖다가 완전히 퇴보시킨 게 저 한자라는 거란 말이죠. 이 한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자는 보면은 그러면은 한수변을 거점을 하러가는 진화인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한수변가에 그 정말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경건히 살아가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실제. 근데 그 무리들을 갖다가 전쟁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 글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 이 글자가 되게 많아요. 이게 어려울 난자, 또 어려울 간자. 글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네들 글자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글자에 설명이 없다는 게 지금. 지워버린 거예요. 왜 지웠냐? 굉장히 나쁜 말이 들어가 있거든. 이 가죽 혁자잖아요. 딱 봐도 가죽 혁자죠. 그 다음에 큰 대자가 겹쳐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죽은 뭘 뜻하는가 하면 우리가 한국 할 때 이건 다룬 가죽 있지 않대. 다룬 가죽은 뻣뻣한 새 가죽을 갖다가 두드리고 망치고 약물에 담그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쓰는 옷감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이 가죽 가방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다룬 가죽이라고 하는데 이 한자는 천재의 삼극 사상으로 통해서 완전히 새로 거듭난 우리 민족을 뜻하는 게 이 한이고 이 한자는 다루기 전에 가죽처럼 뻣뻣한 그 가죽 혁자네요. 다루기 전에 그 뻣뻣한 가죽처럼 그런 것들이 그 족속들이 큰 것도 작은 것도 모르고 그냥 깔아 뭉갠다는 게 이 글자 겁니다. 그 이 글자를 들어가는 글자 보면 다 어지러울 난자, 어려울 간자, 어려울 난자 다 안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저 글자가. 그 저 글자의 의미를 제대로 지워버렸죠. 없애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한자와 돼서 2150년 동안을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50년 동안 우리 인류는 완전히 저 진화인들의 거짓말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럼 상형이 뭐냐는 건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상형이란 개념이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자, 아까 설명했던 이 고기육자가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선열들이 그렇게 많은 피와 살을 바쳤다라는 게 이 고기육자인데 그렇게 그 문맹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 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열의
선열들에 대한 어떤 항상 예우를 갖춰야 되고 그들을 높이 우러러 존중해야 되는 거야라고 설명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 야 봤지? 이 고기를 갖다 이렇게 그린 거야. 쉽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쉽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자가 있는데 계집 여자가 있는데 이거는 인류의 어머니 직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천의 사기 오제 본기에 보면 여화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채찍으로 휘둘리니까 어떻게 했고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그 여화가 이 인류의 어머니 직녀 목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역사가 왜곡이 된 거지. 근데 이분을 설명을 할 때 음양이 교차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거는 음표로 가지고 여인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여인 형태로 설명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한테는 이게 당연히 쉽지 않겠어요? 상형이란 개념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상형에서 이 글자로 발전해 온 게 아니라 거꾸로 첨부의 문자를 가지고 저들이 상형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원시화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중간에 물론 무슨 뭐 이제 금성문인이 뭐니 하는 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제가 본 거니까 믿으십시오. 그건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첨부에서는 이 문자를 가장 큰 재산으로 여겼던 겁니다. 문자가 바로 권력이고 문자가 바로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함부로 오용되는 걸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첨부의 허락을 받아서 또 나갔을 때 첨부의 문자하고 폐쇄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문자를 또 그 카피해갖고 발표했던 게 그게 오히려 더 원시 그 고대에 있었던 문자로 오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누가 물어도 한자를 이렇게 표기를 하고 누가 물어도 세계 어느 누가 물어도 한자는 우리 글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선언사라고 했습니다.